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8일 오후 5시 46분입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날입니다. 그날 해병대가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의 태극기를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 서울시청 건물 벽에 그날을 기념하는 글씨판을 게재를 한 걸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하니까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안도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한민국을 수복해야 합니다. 잘 쓴 글을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글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이분의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문화일보 전임 기자라고 그러네요. 전임 기자 허민 기자의 뉴스와 시각. 오늘 칼럼의 제목은 대장동 그 돈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이게 결국 이 사건의 종착역이죠. 대장동 그 돈 어디로 갔을까?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논평을 깔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배춧잎 섞였다고 생태 땅이 김칫국 되지는 않는다. 대장동 사태는 수익의 원천은 관으로부터 나왔지만 수익의 귀착은 극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소수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특혜사업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다. 판돈 3억 5천만 원을 댄 민간업체가 4,04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이 기상천외한 사업은 토건, 법조, 카르텔이 중심이 된 대장동 생태계 때문에 가능했다. 토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동안 대법관, 특검, 검사장 출신의 법조 세력이 뒷배가 되었다. 직업윤리나 법의 정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15년에 개발 로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던 남욱 변호사와 법률 대리인인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수사 책임자였던 강찬우 전 검사장이 후일 화천대유에서 삼위일체가 된 건 기괴하다. 과거의 한 사건을 놓고 각을 세웠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돈독이 잔뜩 올라 동지로 뭉친 생쇼를 보니 카를 마르크스의 말이 떠오른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으로, 소극은 웃을 소자입니다. 한 번은 비극, 한 번은 코미디로 반복이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쓴 책에서 나오는 이게 일종의 명문입니다. 루이 보나파르트 브리메르 18일이라는 책입니다. 1851년에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폴레옹 3세죠. 그것을 분석한 책의 제목을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 브리메르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브리메르 18일이란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이 나고 이 달력을 바꿔버렸습니다. 브리메르라는 달에 18일에 그때 나폴레옹 1세죠. 나폴레옹이 1799년 11월 9일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집권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빗대가지고 그 조카가 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건 첫 번째 쿠데타는 비극이고 두 번째 쿠데타는 코미디다 하는 이 명문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다수 의견을 주도했다. 그는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하고 고작 2달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고액 연봉을 받았다. 박근혜를 잡아넣은 특검 박영수의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특정 직업입니다. 직업직자
직역이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진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런 몰염치와 파렴치로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재판하고 누구를 변호할까? 여기에 검사, 판사, 변호사 플러스 하나 해야 될 게 기자입니다. 이 화천대유 대주주가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검사, 판사,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생태계의 최정점에는 여당 1위 대권주자 이재명이 있다. 그는 당시 인허권자인 성남시장이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고위험, 고수익 원칙을 들이대며 특혜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미 9년 전인 2012년 12월 24일 트위터에서 대장동 등 공영개발로 1조 원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언한 일이 있다. 대장동 사업의 배당금과 개발 분양 이익을 합산하면 예언은 거의 맞아떨어졌다. 오래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고위험 고수익 아닌 노위험 고수익으로 인식했다는 정자다. 이재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민간업자들이 위험한 모험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정의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안전한 투자였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risk, high return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의혹은 돈의 최종적인 행방이다. 대장동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상한 자금 흐름은 없었을까? 딱 이 사건의 종착역을 들이대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수사 의지가 있느냐? 문제입니다. 당장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포함한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나 검경에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할 이유이다. 이재명은 중원의 개혁을 꿈꾸는 변방의 투사, 황야의 일필랑 같은 외로운 늑대라는 뜻입니다. 일필랑 같은 정치 역정을 걸었고 이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1원이라도 받았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자신의 결백선언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또 곽상도 의혹과 국민의힘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 아주 논리가 딱 정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캠프에서 이상한 실토인지 자백인지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행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니 이재명 캠프에서 반박문을 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지사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화천대유 주인을 감옥에 가야 한다고 썼는데 느닷없이 이재명 지사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발끈했으니까 이거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주인은 그러면 이재명이란 이야기냐? 그걸 실토한 거냐? 아니면 실수한 거냐? 어쨌든 이 허민 기자의 글이 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문화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